안녕하세요, 진리데이입니다. 그동안 의학용어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니 저는 당연히 합니다. 아니 글쎄 누가 진리의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재생 목록에 넣어놨더라고요. 누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요? 제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의학용어를 좋게 봐주시고 열심히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학용어. 첫 번째로 만나볼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에와 아이의 중간 발음, asthma. 저는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국식 발음으로 할게요. 아스마. 이 아스마는 천식이라는 뜻이에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호흡곤란이나 기침, 거친 숨소리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 기침할 때 이런 소리 내잖아요. 아스마, 아스마. 제가 하고도 너무 웃긴데 이렇게 해야 의학용어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아스마. 이미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시네요. 이렇게 따라하시다 보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어큐트와 크로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이 두 단어를 같이 묶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큐트는 급성이라는 뜻이고요. 크로닉은 만성이라는 뜻입니다. 급성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만성은 알게 모르게 나타났다가 서서히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큐트는 AGE가 있고요. 크로닉은 COPD가 있습니다. AGE는 Acute Gastroenteritis, 급성 위장염을 뜻합니다. COPD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어큐트가 급성, 가스트로가 위, 엔테라이티스가 장염, 그래서 AGE는 급성 위장염, COPD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크로닉이 만성, obstructive가 폐쇄, pulmonary가 폐, disease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RRHEA, RHEA.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 리아는 방출, 유출된다는 뜻입니다. 흐르는 무언가를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먼저 다이아리아는 설사라는 뜻입니다. 라이너리아, 이 단어는 콧물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간호사 친구들 만나면 나 어제 엽기 떡볶이 먹어서 다이아리아해 라는 말을 쓰곤 해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태까지 배운 단어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요? 다음은 ache,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픔이나 통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ach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의학용어는 총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 허리, 치아, 위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머리가 영어로 헤드잖아요. 헤드에 ache가 붙으면 두통이라는 뜻입니다. 허리는 백에이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백에이크는 요통이라는 뜻입니다. 치아는 투스에이크라는 말을 쓰고요. 투스에이크는 치통. 위는 의학용어로 스토막이라고 하고요. 스토막에이크는 위통, 복통이라는 뜻입니다. 귀는 영어로 이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어에이크는 귓병, 귀통증입니다. 이렇게 외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정말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머리, 허리, 치아, 위기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간호정보주사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공부해 볼까요? 병원에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혈압이나 당뇨, 암, 간염, 결핵 등 앓으시거나 진단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먼저 혈압부터 살펴볼게요. 혈압은 약어로 HTN이라고 하고요. 하이퍼텐션이라고 합니다. 의학용어 쉽게 외우기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혈압은 하이퍼가 아닌 하이포텐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와 하이포 차이만 아시면 두 단어를 외우실 수 있어요. 당뇨병은 약어로 DM이라고 하고요. Diabetes mellitus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당뇨는 잘 외워지지가 않으신다고요? 당뇨도 2글자, DM도 2글자, 당뇨의 디귿과 알파벳 D를 연결시켜 보세요. 다음은 캔서입니다. 요즘 의학 드라마가 자주 방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캔서 뜻을 알고 계실 텐데요. 캔서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팬크레아틱 캔서라고 하면 췌장암이고요. 런 캔서라고 하면 폐암입니다. 리버 캔서라고 하면 간암을 말합니다. 캔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알고 계신 단어랑 매치를 시켜서 무슨 암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번에는 헤파타이티스를 한번 볼게요. 이 헤파타이티스는 간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리버 캔서가 간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헤파타이티스가 간염일까요? 간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리버가 정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버도 간이고 헤파틱도 간입니다. 리버는 명사로 간이라는 뜻이고요. 헤파틱은 간의 이런 뜻이에요. 의학 용어가 한 가지 단어로만 정의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라서 헷갈리시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요. 런캔서는 폐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COPD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런캔서의 런도 폐고요. COPD의 P도 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풀모너리는 폐의 이런 뜻입니다. 헤파틱이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보통 폐암이라고 할 때는 풀모너리 캔서라고 하지 않고 런캔서라고 하니까 기억하세요. 다음은 결핵입니다. 결핵은 TB라고 하는데요. tuberculosis라고 합니다. TB는 진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배운 의학 용어들이 전부 다 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지만 이 TB는 별 5개 TB를 보다가 결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TV 아니고 TB. 이번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의학 용어로 알아볼게요. 추운 겨울에 오랫동안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피버가 나는 것 같아요. 피버는 열입니다. 열이 나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 춥네요. 오한이 드는 것 같아요. 오한은 칠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두통도 생기네요. 두통은 헤드에이크. 이제는 가래도 끓고 기침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가래는 스퓨텀이라고 하고요. 기침은 커프라고 합니다. 콧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콧물 배웠죠?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라이놀리아, 콧물이라고 합니다. 다들 맞추셨죠?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FU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Fever of unknown origin, 원인 불명의 열을 뜻합니다. 열이 나는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FUO.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번에는 바이탈 사인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단어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바이탈 사인은 활력 징후라고 합니다. 이 활력 징후에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탈은 활력,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사인은 표시나 징후를 나타냅니다. 즉, 인간의 살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혈압은 BP라고 하는데요. 바로 블러드 프레셔의 약어입니다. 여기서 B, 블러드가 P고 프레셔이 압력입니다. 혈압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맥박은 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동맥을 따라서 혈액을 밀어내는데요. 이러한 혈액의 흐름으로 인해서 동맥이 팽창과 이완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이를 맥박이라고 합니다. 맥박은 펄스. 호흡은 줄여서 RR이라고 합니다. 바로 레스피레이션의 약어예요. 간혹가다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은 호흡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잊지 말고 레스피레이션도 꼭 체크를 잘 해주세요. 이제 BT를 볼게요. BT는 체온이라는 뜻인데요. 바디 템퍼러처의 약어입니다. 바디가 몸이고 템퍼러처가 온도라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열을 재고 표기를 할 때는 이 BT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BT 36.8도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의학 용어가 끝도 없어서 계속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오늘은 전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공부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복습을 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용어들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진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안녕!